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교실 안에서 방역복을 입은 분이 지금 소독하시는가 봐요. 예, 정기적으로 학교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시는군요. 네, 아이들이 항상 돌봄 때문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항상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학교를 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개학을 미뤘던 학교들이 결국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리고 지난 20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모두 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앵커 간다 현장 취재는 학교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장수에 있는 수남초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 수업 상황을 보고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남초등학교 교사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교실이 텅 비었어요. 네, 지금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벌써 지금 이제 5월 초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학교에 교실에 운동장에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텅 빈 교실에 선생님만 나와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그 공개 강좌를 한번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하시는 거 처음이시죠? 예, 저도 이제 교육 경력이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이에요. 예. 이 온라인 수업에 괜찮다, 재밌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답답하다, 지루하다,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얼른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와가지고 함께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장수에 있는 수남초등학교의 학교 현황은 어떻게 되죠? 예, 저희는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되는 49명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각 교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다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들마다 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의 수업을 실제로 이렇게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수업을 이용해서 컨텐츠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수업 시간표는 본래대로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마다 가방 하나씩 놓여져 있는데 이걸 지금 학습꾸러미라고 하는 거죠? 예, 학습꾸러미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보통 학교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그 학습 내용을 미리 학습 이 꾸러미에다가 구성을 하여서 학생들한테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는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줄넘기, 하모니카, 미술용품들을 넣어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학습지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주고 또 집에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조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가 처음인 그런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수업을 구성하고 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 현장으로 끌어오는 데까지 그런 초기에 있던 그런 시행착오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지만 강의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남초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산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학교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저학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수업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학교에 와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돌봄도 받고 그러는 건가요? 네,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컨텐츠를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 컨텐츠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학교 안에 와서도 그 강의 들을 때도 거리두기는 가능한 거죠, 지금? 예, 거리두기를 위해서 색상도 2m 이상씩 띄워놓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면 온라인 강의도 하셔야죠. 또 이 아이들 돌봄도 해야 되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학교마다 돌봄 선생님들이 네. 전담 돌봄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하고 있고 선생님과 만날 수 없는 면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강의와 또 간접적인 돌봄, 특히 어찌 보면 이 농촌 지역으로 또 어촌 지역으로 올수록 그런 돌봄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이 바로 이제 이런 시골이 아닐까 싶은데 몇 명 정도가 그럼 이 학교는 지금 돌봄이 필요해서 나오고 있죠? 예, 저희는 고학년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네. 저학년 위주로 해서 약 한 6명 정도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가 좋아요. 보통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에 나오면 뭐가 좋아요? 학교 나오면 형 잔소리 안 들어요. 아, 형 잔소리 안 들어요. 네. 어.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같이 놀고 싶어요. 단톡방을 보면 거의 다 나오고 싶어 하죠, 학교는. 친구들을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더 편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것보다 집중이 더 많이 되니까. 또 쉬는 시간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네. 평소와 다르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점심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뭐 이제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시켜 먹기도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불편함을 겪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겪게 됨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등교 개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좀 있네요. 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이제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형편에 있거나 또 이제 혹시 이제 그 뭐 패드나 그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그런 기능들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이들도 학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곳을 찾아왔는데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농산촌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농어촌 공공보육 시민 모임 살핌의 이수연 씨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 어디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장수군 산서에 있는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아이 둘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 그 학부모로서 어떻게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삼시세끼 해먹이는 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우선 식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 수입은 떨어졌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거리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여서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노동적으로도 이렇게 노동으로 이제 가사 노동의 이제 분량은 늘어나고 아이 온라인 수업은 챙겨줘야 되는데 밥이나 간식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돌봄으로 만약에 학교에 보내도 도시락을 싸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사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를 다 부모가 하는데 밥까지 매번 챙기려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도시락도 싸는데 지금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제 반가운 소식은 전북교육청에서 꾸러미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 되게 감사한데 좀 향후 이런 사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좀 장기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벌써 4개월째인 것 같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과 집 안에 아무래도 거의 머물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막 쉽진 않아요. 아이들 돌보면서 또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수에 있는 수남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돌봄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사실 오기 전에 방송국에서 출발해서 오기 전에는 오히려 도심 속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이들이 특히나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농산촌은 사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의외로 이 농산촌이 더 농업 때문에 바쁘셔서
오히려 더 그 공백이 더 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와보니까 우리 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배이룸이에요. 이루미인데 이루미는 주변에 보니까 친구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서 겪는 이제 두 가지 그런 어려움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으로 부부가 다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뭐 외로움 정말 뭐 같이 또래끼리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없는 게 학교가 없으면 저희가 완전히 끊긴다는 걸 지금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루미 같은 아이들, 특히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지역 아동센터를 간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가면 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역 아동센터는 그 복지의 순위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게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저희의 좀 어려움이에요. 예. 그 돌봄센터를 가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아동센터를 가는 친구와 아닌 친구가 또 격차가 있고요, 돌봄에서. 그리고 도시처럼 다른 사적인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사실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 와서 느끼는 점이 여기에도 인터넷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 지원이 돼야만 가능하잖아요. 네. 수업은 어떻게 아이가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저학년이어서 네. 그렇게 많은 수업의 의존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에 네. 수업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온라인 강의일 텐데. 저희가 여기 와서 사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어가지고 이웃들이 인터넷 자체를 아예 안 하신 상황이라 그렇죠. 저희가 설치하려면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여 그것은 설치를 했고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 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으로 그것이 어렵거나 또 하나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조성 가정이나 그 돌봄의 주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문화 가정일 경우에도 그것을 사실 부모님이 다 일일이 챙겨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데 이제 저희는 우선 온라인 환경은 되니까 그것은 이제 집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농산어촌 지역이 도시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현장에 와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아동 그 센터 선생님들도 나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예,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우선 원래는 오후 돌봄이 주 업무시고 오전에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전부터 아이들이 그 정원 이상인 아이들까지 다 막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거절할 수도 없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그 수업 자체를 챙겨주지 못한 환경을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다 보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되게 불가능한 협소한 공간에 많은 학생과 또 그 적은 인원의 돌봄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장수는 현재 확진자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농산촌의 경우에는 아동은 아동대로 방치가 된다든지 센터는 센터대로 이런 어려움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 면장님, 군의원 사실 학부모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센터장님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시골 학교는 도시보단 인원이 적잖아요. 반에 8명에서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골은 그냥 개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가정이나 실질적으로 돌봄이 안 되는 가정 비율이 높은데 그거를 이렇게 끼역끼역 이러고 있고 교사들도 교사들대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뭐 밴드로 소통하고 이러는데 밴드 소통이 다문화 어머니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저는 할 수 있죠, 한국인은. 근데 시집 온 지 만약 예를 들어 얼마 안 됐다 또 게다가 물론 초등학교를 갔으니까 8년을 살았다고 치지만 내가 한국의 디지털 기기나 문화가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뭐 안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본다. 그럼 밴드로 소통한다고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는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하는 거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동센터도 온라인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대요. 애들 여러 명을 틀어줘야 되잖아요. 학년별로 다르니까. 그러면 온라인 기기 지원과 함께 인터넷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근데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사실은 그냥 학교가 시골은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는 자기가 돌봄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물론 교육부라든지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또 말이 많겠지만, 원래는 이런 특수성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몇 개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향후. 가을, 겨울에 또 터지면 1년에 거의 제 생각에 만약에 장기화되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의견이 옳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체들이 모여서 돌봄 종사자와 학교와 어떤 지자체가 교육청이 좀 이제는 이게 끝나면 어찌됐건 논의를 정확하게 하고 이게 자주 하고 향후 돌봄에 이런 긴급 사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가 필요하고. 이수연 씨 이제 귀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네. 귀농했을 때 당시에 뭐 이런 코로나19 걱정을 당연히 하지 않으셨을 때고 네.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아이돌 봄이 이거 생각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번에 좀 실감하셨을 것 같아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 농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농촌에 산다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못 했어요. 우선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린이집 폐원위기 겪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돌봄 자체가 기관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가 첫 번째였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근데 도시도 참 어렵긴 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센터에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수용되기 어렵고 그러면은 어떤 사실 그리고 가정주부라고 해서 아이만 돌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딱 단정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돌봄, 농촌에서 돌봄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교육부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지자체도 같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서도 함께 이제 네.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그 폐원 위기를 겪었던 네. 장수의 이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시 열어서 또 아동도 정원에 다 맞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학교에 또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거 누가 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당장 지금 제가 보니까 옆집에도 보니까 빈집도 많고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참 집에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다시 이 농촌을 떠나는 이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아이의 보육과 또 장기적인 교육을 생각했을 때는 가끔 고민은 들어요. 큰 도시는 아니어도 좀 중소도시라도 좀 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좀 행정이랑도 협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좀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데 힘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평범한 또 아이 엄마로서 주부로서 귀농과 귀촌을 해서 이곳 장수 산서에 살고 계시면서 그 어린이집 폐원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지금 이제 공공보육 시민 모임도 만들고 나름 활동 영역이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참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내 아이의 문제고 나의 삶의 이제 일부이면서 전부가 돼버린 이 현실. 근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우리 아이도 집에만 있는 환경이 왜 되냐면 같이 뭔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뭐 2층 건물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면에도. 그러면 그 공간을 좀 우리한테 오픈해주고, 근데 지자체에서 그것도 책임지기 싫어해서 안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멀리 봤을 때는 농촌은 지자체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면은 변화될 수 있어요. 도시는 사적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딱 보니까 솔직한 말씀을 돈이 없어요.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고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각 가정에. 그리고 멀고. 그럼 결국 우리가 마을 안에서 같이 해결해주고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는 다 그게 원래 가능했던. 예. 그리고 애들끼리 이게 그렇지. 애들 수가 많으니까 어울리기도 하고 했는데 없는 애들을 데리고라도 얘네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면 있는 동안 행복하려면 내보내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 얘네가 있는 동안 자존감 높게 살다가 도시를 갔다 다시 오든 뭐 가든 그건 이제 성인이 돼서 선택인데 부모와 있는 동안 마을에서 걔네들을 함께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뒤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 중앙에서 하란 대로 하는 거지. 뭐 교육부가 학교 안 여는데 어쩔 거야. 뭐 면에서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도 저는 왜 군의원이나 그 도의원들한테 왜 실망스럽냐면 문자로 뭐 코로나 뭐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런 문자 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 이 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냐는 거죠. 보좌진이라도 한 번 와야 되는데 산서면에 사는 군의원조차도 아동 문제에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사태 때도 얼굴을 들이내고 물론 도움을 주신 건 부분은 있지만 첫 통화에서는 되게 뭐 법을 바꾸라고?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런 태도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표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고 힘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자꾸 노력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당하는 거는 정말 이제 정말 솔직히 애들은 정말 쳐다도 안 봐요. 인도도 없어요. 저희 면소재지에. 애들이 어떻게 다니냐면 초등학교 앞에 법에서 하라는 딱 여기만 인도가 있고 여기 건너서는 다 맨 도로고 여기 바로 이렇게 위험한 도로들이 연결되는데 아무리 요즘에 차로 데려다 준다지만 아이들이 되게 위험한 환경이 중고등학교도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인도가 없어요. 어린이집 앞엔 인도가 아예 없어요. 그럼 애들이 만 1세, 2세부터 산책을 나가거든요. 엄청 위태롭죠. 그래서 제가 군의원한테 얘기했는데 뭐 추경 예산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스팔트로 도로는 다시 깔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는 물론 그 사유지 그 보상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저는.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몇 명 설득하다 안 되니까 말아버리고 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수나 이제 면장님 뭐 이렇게 군의원들이 어찌됐건 주민들한테 자꾸 얘기해야죠. 우리는 옛날에 농촌이 아니거든요. 차가 양이 엄청 많은데 차량이 늘어났는데 보행자의 안전권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어르신들 그 이륜차도 되게 위험하게 다니시는 상황인데 그냥 그 양이 늘어났지만 아무도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전국의 농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오수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지사는. 근데 산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딱 차 끌고 나가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21대 국회가 좀 더 보완에 대한 점을 이제 어떤 그 주인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21대 국회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았으면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현실적인 정책들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공공보육이나 교육의 어떤 시작점이 항상 도시부터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그 소멸 위기로는 계속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소속 지역구 의원부터라도 정말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정책으로 정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참.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게 참, 직장에 나가면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학교 현장과 그리고 또 가정에 와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고, 조금 더 완화해야 될 부분들도 좀 더 영역을 넓혀야 될 부분들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음이? 이름이요. 이름이도 고마워. 그래, 고마워. 이름에 잘 학교에 못 가고 기다려줘서. 있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에 내가 입학을 하고 갔나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초등학교 밥 먹으러 간 적은 있죠. 네. 지금 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 받아본 적 없죠? 없죠.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직 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고마워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선생님 올해 그 몇 년 차 되셨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올해 19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교사 유여진입니다. 이곳 그 완주 소양면 동양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워낙 이제까지 진짜 19년이라고 금방 얘기는 드렸지만 사실 올해의 변화가 가장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놀랄만한 일이었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온라인 계약이라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 일주하고 이틀 저희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시간 지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출석률도 100%, 진도율도 100%, 물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아니까 저희 선생님들도 더 힘을 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아이들과 서로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얼른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얘들아.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